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직 후 주의할 점, 적응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쯤 이제 이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직을 하셨다면은 잘하고 계시길 바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주니어 때는 이제 주의할 점은 크게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주의할 점을 굳이 말해보면은 안 물어보고 혼자 하지 말 것, 뭐 이런 거 정도. 그러면 이제 적응 잘하는 법은 반대로 무엇이냐? 잘 물어볼 것.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무조건 물어보지 말고 질문을 잘하는 법을 고민하자. 네, 요런 거겠죠. 보통 회사에 이제 문서나 그런 자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문서나 자료들이 있으면 일단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면 바로 질문. 이 바로 질문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또 안 좋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의할 점이라고 여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뭐 끙끙대지 않기. 이게 주니어 분들이 가끔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이거 물어보면 안 돼. 뭐 물어보면 이제 뭐 안 좋게 생각할까. 막 이거 정도는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뭐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뭐 이게 시간이나 분단이면 상관없는데, 이면 그나마 낫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니어 분한테 어떤 태스크를 줬는데 그게 생각했을 때 뭐 하루 정도면 작업할 분량인데, 그 이게 3일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일을 시킨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피드백이 안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어서 잘하는 법을 다시 얘기해 보면은, 이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모르겠다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먼저.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기보다는 보고라 말하면 그렇고, 중간 과정에 어, 신, 뭐, 얘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부분을 했고,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서 시간을 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먼저,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먼저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요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걸 이제 지금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보통 싱크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하지? 보고라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요. 어쨌든 뭐 보고라고 해도 되고, 어떤 식이건.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거를 먼저 굉장히 능동적으로 도움 요청.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냥 괜찮은, 이 사람이 태도적으로, 결국 주니어한테 대부분 바라는 것들이 태도나 적극성이나 능동적,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능동성 이런 말이 있나? 어쨌든 능동적인 뭐 업무 처리, 요런 것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막 끙끙대지, 막 혼자서 막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막 앉아 있어서 막 고민만 하다가 막 물어보지도 않고, 왜냐면 이게 학교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근데 여기다 대고 자꾸 막 이거를 이제 선생님이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거 됐어요? 이거 언제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니어 분들은 혹시 이직을 했을 때, 뭐 이직이건 취업이건, 주니어 분들은 보통 이직보다는 취업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은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잘하는 법으로 치면은 결국은 잘 물어보고 중간 과정을 계속 전달해 주고 능동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은 좋게 회사에서 새로 가는 데건 처음 가는 데건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급이란 말도 좀 웃긴데, 어쨌든
좀 연차가 좀 있다 할게요. 중급 이렇게 나눈 건 좀 그러니까. 좀 있을 때라고 치면은 이거는 좀 주의할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고 진짜 싫어하는 부류 중 하나인데, 이전 회사 경험이나 경력 들먹이지 않기. 예. 또 약간 화를 낼 것 같은데 좀 최대한 참으면서, 그 회사의 컨벤션 무시하지 않기. 아니 왜래? 예, 가령 뭐 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긴 왜 이러죠? 뭐 이런 이상한 헛소리 하는 애들이나 그런 나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걸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이직을 했어요. 했는데 그 기존 인력들이 좀 만만해 보여요. 사람도 착해 보이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이제 기존의 인력들을 그 가스라이팅을 해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짓은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쨌든 다 걸리거든요. 걸리고 그 팀만 회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전에 내가 뭐 어디에서 뭘 했었고 내가 뭐 전 회사에서 CTO였고 막 일단 그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회사에서 쫓겨나요. 옮긴 회사에서. 네, 그래서 절대 그 이전 회사에서 이런 거를 하지 말고, 반대로 말하면은, 잘하는 법을 반대로 말하면은 기존의 코드와 시스템과 상황을 존중하기, 그리고 회사의 컨벤션 따르기라기보다는 받아들이기, 그리고 변화는 천천히. 설령 내가 맞다 하더라도 변화는 천천히 해야지, 이제 기존 구성원들을 존중을 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분들이라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을까요? 상황이 다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큰 변화를, 예를 들어 뭔가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된 뭐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전에는 내가 뭐 이걸 이렇게 했었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팀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도 좋은 건데요. 팀이 되는 게 먼저. 한 팀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팀으로서 변화는 천천히.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긴 했는데, 가령 이런 거죠. 뭐 와 가지고 조금 연차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을 받았어요. 근데 뭔가 내 능력도 보여주고 싶고, 어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기존 인력도 뭐 나보다 못해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치죠. 근데 여기서 받았을 수는 있는데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막 그래서 막 자기가 막 했었던 스타일과 그러니까 공유도 안 하고, 공유 없이 자기가 했었던 스타일과 뭐 아키텍처나 뭐나 막 이런 막 그런 것만 줄창하는 거죠. 갑자기 와가지고 헥사고날 쓰고 뭐 클린 코드니 뭐니 말만 엄청 줄창하고, 일은 더럽게 못하고, 뭐 이런 경우를 일은 못 끝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직을 했을 때, 특히 경력 있고 내가 연차가 좀 차고, 나 좀 그래도 뭐 남들보다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이 있는 시기 때 요런 거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한번 빠지면 잘 못 헤어 나오는, 약간 뭐죠? 연예인병 비슷한 그런 비슷한 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조건 밑에 있는 것처럼 현재 이직한 회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혼자 이런 제가 사례를 그냥 빗대서 말하면, 혼자 막 그 공유 없이 뭘 만들어 놔요. 자기 이전 회사 스타일로.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런 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이런 사례에서 결국은 나갑니다 이러고.
뭐 사실상 뭐 쫓겨난 건 아니고 혼자 이제 쪽팔려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되게, 예, 팀원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팀원들은 고생하고, 그리고 웃긴 건, 정말 웃긴 거는 이 아까 뭐 만들어냈댔잖아요. 그거 다 날립니다, 결국. 어 다 재개발 뭐 요런 느낌으로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좀 말하다 보니까 얘기가 샜는데,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꼭 이런 거 주의하셔야지 팀원들의 존중도 받고 그 회사에 적응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주의 사항들만 안 하시면 적응은 기본 이상 간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좀 천천히 만들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보통 저는 연차가 좀 이제 차긴 했지만 두 자릿수도 넘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 16년 차가 또 돼 가지고 이제 16 이러면 중반인 건가? 10년 중반인 거죠. 예. 그쯤인데, 저는 이제 요즘 한동안 이직을 안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직하면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직한 회사에 갔어요. 그러면은 문서나 그 팀에 소속이 된다 칠게요. 문서, 자료, 메신저 다 봐요. 다 훑어봄.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있는 최근, 가령 연역이 좀 있는 회사면은, 그 팀이 생긴 지도 꽤 된 회사면은 웬만하면은 그 팀 건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5년 전까지는 못 보고 한 근 1년 자료는 다 봅니다. 일단 이직을 하면. 왜냐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우린 개발자니까 코드 프로젝트를 다 받아서 팀에, 그래서 일단 의존성부터 코드 스타일이나 뭐 구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요. 그리고 가이드를 요청합니다. 뭐 팀에 있는 컨벤션이나 뭐 기준이나 레이어는 뭐 있는지, 모듈을 구성하는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요. 네. 네, 이런 것들 질문해요. 그냥 듣기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듣기만 하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하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때 이직을 했으니까 어쨌든 업무를 주실 거잖아요. 업무를 뭐 쉬운 걸 주실 수도 있고, 뭐 이것부터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는 일단 기존 팀원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리뷰를 받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빨리. 이게 또 핵심입니다. 저는 보통 여태 뭐 제가 이직을 한 10번인가 11번인가 했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첫날 PR을 안 날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거의 첫날 웬만하면 그 PR을 올림. 그러니까 근데 대신 갔는데 일이 없는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뭐 스프린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당장 봐주실 게 없다 뭐 해가지고 그냥 봐달라 이러면은 당장 뭐 첫날 못 하죠. 그러니까 보통 첫날에서 한 셋째 날, 째 날, 뭐 그러니까 1에서 3일 만한 PR을 올리고 리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한 거는 이제 리뷰하기 쉽도록 작업 자체를 하면서 저도 이 팀의 어떤 분위기나 어떻게 일하는지를 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막 말도 안 해요. 이럴 때는 뭐 저도 보통 가가지고 막 뭐 코드가 어떠니, 뭐 모듈 어쩌고, 뭐 막 이런 얘기도 절대 안 하거든요. 뭐 내가 어디서 뭘 했는데 거긴 어쩌고, 뭐 지금 이직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뭐 유튜브를 하는 이런 뻘소리는 절대 안 하고요.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고, 어쨌든 최대한 지금 회사에 있는 팀원들과 융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팀원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뭐 어떤 지금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듣고 그거를 좀 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따른 다음에, 그렇게 한 3달에서 좀 더 길면 5달
때까지 팀원들과 융화에 초점을 둡니다. 좀 잘못된 게 있어도 조금씩 가면 되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막 그 일을 열심히 할 거잖아요, 이직을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조금씩 뭔가 이 사람이 우리 팀과 되게 잘 어울리려 하고 일도 많이 해 주고 일도 열심히 해 주고 뭔가 리뷰도 열심히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신뢰가 결국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한 3 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입사한 지 3일 된 사람이 그 기존 사람들 코드 리뷰를 해 주는데 막 코드 리뷰에 막 뭐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틴 파울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뭐 이게 틀리고 뭐 이건 여러분 막 이거 뭐 TDD 하셔야죠. 뭐 이런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막 별의별 막 뭐야 막 이거는 뭐 토비의 스프링에서 이렇게 쓰라고 했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라던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꼴 보기 싫죠. 뭘 안다고. 즉 온 지 얼마도 되지도 않고 우리 상황도 모르면서. 그 상황을 모르는데 소프트웨어가 어쩌고 저쩌고를 논하는 거는 저는 다 똥 멍청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우 없는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저는 항상 그러고 그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서 신뢰가 쌓이는 데까지 가고 그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죠. 가령 여태까지 팀의 레이어나 이런 거나 모듈이나 이런 게 아예 없었다 하면은 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요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이제 가령 뭐 팀마다 가령 가끔씩 이제 리팩토링 하는 시간을 갖거나 요렇게 될 거잖아요. 특정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던가 기술적인 토론을 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팀원분들한테 이제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요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고 이제 듣죠. 듣기만 함. 엄청 들어요. 엄청 들어서 이분은 이런 스타일이고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 말도 좀 타당한 게 있구나. 우리 상황에서는. 그럼 이제 거기서 많은 트레이드 오프를 선택하면서 결국은 쪼끔씩 나아지게 합니다. 쪼끔씩 아주 나아지게 합니다. 가령 레이어가 없었으면 우리가 요거 2 개만 레이어 한번 나눠 볼까요? 그러니까 항상 항상 그 사례가 있으면 좋아요. 뭐 가령 버그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었을 때 연관 지어서 사례 기반으로 토론하면은 좋으니까. 가령 우리가 뭔가 이 도메인 클래스들의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그대로 나가고 있는데 요런 부분을 한번 리팩토링을 하면서 좀 레이어를 나눠 보면 어떨까요? 뭐 안쪽은 만약에 조금 정리하기 아직 힘들다 생각하시면은 이런 쪽만 좀 먼저 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쪼끔씩 아주 쪼끔씩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장을 하면서 그 의견도 듣고 하면서 나아지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저는 절대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아는 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막 막 이상한 어디 막 블로그 글 가져오거나 뭐 유명한 사람 글 가져와서 "이게 맞지 않냐." 이런 개소리들 절대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많이 데여 가지고 이것 때문에.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이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 회사로 가시지 왜 여기 와 가지고 그럼 이전 회사에서 계시지 이직해 놓고. 이유가 있어서 이직을 하셨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뭐죠? 이게 어떻게 하면 비하적인 발언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꼰대라는 말 있잖아요. 뭐 라떼는 말이야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 그럼 이전 회사에서 왜 오셨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서 적응을 열심히 하면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요런 식으로 지금 있는 회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연차가 좀 있을 때는 너무 내가 빨리 튀고 싶고, 뭐 보통 이런 사람들 패턴을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 보니까 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 내가 잘난 척하고 싶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 하나 있는 게 자리 욕심이 더럽게만 해요. 뭐 어떤 뭐 리드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막 팀원들, 특히 착한 팀원들, 주니어 팀원들, 걔네를 엄청 괴롭히는 이런 중급 나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하면 결국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뒷모습을 보면은 회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팀원들이 신뢰도가 있을 텐데, 어느 뭐 굴러 들어온 돌이 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막 다 휘집고 다니는데, 바보도 아니고 회사가 다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저는 잘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이 겸손하고 사람들을 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좀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샜는데, 이미 이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질문 주신 분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고 아주 잘 적응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